안녕하세요. KJ 포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통보했던 사례를 한 가지 가져와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이 상담하시기를 올해 부동산 매매 운이 있느냐, 판매를 할 수 있는 운이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통변해주면서 답했습니다. 월지 비견이 걸록지에 놓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걸록격이라고 해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여기 지금 주변 사주팔자를 보면은 자신과 같은 일관과 같은 속성이 많이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강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물운이 왔을 때 내가 이 재물을 강하게 움켜쥘 수 있는 힘이 온다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주를 보면 지금 병호가 간여지동으로 떴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내가 재물을 뺏길 일이 많이 생긴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겁재가 개수가 지금 연간하고 월간에 두 개가 떴는데 이 편재 병화를 극하죠. 이것을 표현하자면 군겁쟁제라고 합니다. 군겁쟁제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진 재물이나 큰 돈을 빼앗길 수 있는 사주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갑자대운하고 을축대운은 나름대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수 속성하고 화 속성을 이어주는 목 속성이 와야 겁재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생재를 하는 식신생재격이 성격이 됩니다. 하지만 28세부터 시작하는 병인대운, 정묘대운부터 이런 쟁제 현상이 좀 두드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수국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다가 지지는 모근이 왔어요.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 지지로 식상은 왔으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뭔가 업무라던가는 충분히 그걸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운이다. 대운을 보면 식신생재, 상관생재를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근데 천간에 지금 병인대운이랑 정묘대운을 보면 천간에 재가 있는데 이 수기운을 유통해주는 목기운이 없을 때는 약간 돈을 분탈당하는 형태가 좀 두드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무진대운, 현재 무진대운이죠. 무진대운 병오년에 그 사단이 터집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6월 달까지 팔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6월 달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세금 납부하는 날이죠. 그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 세금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세금을 납부할 재정적인 형편이 안 돼가지고 병원년 갑 5월에 팔릴 수 있냐고 여쭤보신 손님이에요. 그래서 운세를 보자면 지금 대세운의 재생살이죠. 재생살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돈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일단은 대세운으로 사건을 봐가지고 그 해에 일어날 사건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 편제가 칠사를 생해줍니다. 무토를 생해줍니다. 재생살이 의미하는 것은 편제 길신이 편관 흉신을 생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흉하게 봅니다. 내가 가진 재물에 있어서 뭔가 그런 재물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돈 문제, 그러니까 편관을 문제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편제는 돈이라고 간단하게 해석한다면 재생살은 돈 문제다. 그래서 올해 주택이 팔릴 거냐라는 그 내담자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올해 팔리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도 대세운에서 정제 편관이 떴죠. 오화, 진토가 편관이고 오화는 정제입니다.
그래서 지지도 재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지 상황도 좋지 않다. 그리고 이 평관 진토는 자수 겁재하고 자진 반합을 하고, 그리고 이 오화는 지금 정제는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화 두 개가 자수와 충돌한다고 해석 가능해요. 현금 유동성이 딸리게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겁재가 쟁제하니까 여기도 지지에서도 겁재가 쟁제하고 천간에서도 겁재가 쟁제를 하기 때문에 병원연애는 팔리지 않는다. 팔리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끼칠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뭔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 계속 돈이 나가는데 그 나가는 돈을 그냥 놔줘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다른 집을 팔아야 되는데 다른 집도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겁재 정제라는 거는 십신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 속성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십신으로는 이 인간의 모든 세상 만사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현재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대입해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해석이 좀 더 원활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연애운 봐주세요. 결혼운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실력 있는 고수 술사들도 뭔가 좀 헛다리 짚을 만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내담자분께서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야 이 사주 그 역술인들도 뭔가 통변을 하고 해답을 내놓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26년도 병원연에는 팔리지 못한다. 팔리지 못한다가 기본 베이스고요. 팔리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하게 될 팔자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팔리더라도 힘들고 안 팔리더라도 힘들고 이러나 저러나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죠. 그래서 병원연은 조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명주분께서는 여기 자미두수를 보면은 신축년에 아마 구매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검은 화록이라고 해가지고 전태궁에 화록이 들었죠. 쌍록이 들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간단하게 보면은 전태궁에 화록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주택을 구매하는 운이라던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검은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 언변이나 말 이런 걸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록은 무언가를 얻는다, 뭔가 어떤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택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아마 신축년에 이분은 그 전 주택을 구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미두수 말고 사주팔자로도 21년 신축년을 보면은 편재가 문서에 묶였죠. 그래가지고 편재가 문서에 묶였다는 것은 아마 주택을 구매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내담자분께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신축년에 구매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무진대운 칠살이 간여지동으로 왔죠. 칠살이 간여지동으로 왔다는 것은 지금 비견 걸록격인데 지장간에 무토가 숨어 있죠. 근데 천간에 칠살이 투간되어 가지고 무토가 대운에서 나타납니다. 용신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 환영할 만한 일이나 기본적으로 사주팔자 내의 원국에서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칠사를 역용해야 될 수도 있고 칠사를 순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에서는 칠사를 사용할 만한 사주 원국 구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칠사를 합거해서 없애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칠사를 이때 없애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편제가 재생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칠살이 용신으로 아무리 투관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사주 구성을 가진 사람 입장으로서는 재생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칠사를 합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26년도에 재생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겪었죠. 지금 그 사람이 그 내담자분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에도 뭐라고 해야, 막 엄청나게 그 심장이 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자미두수를 보면 개해, 천이, 선천, 천이궁, 이 천이궁에 염정화기가 나타났다는 것은 유년화기입니다. 유년이라는 건 1년 운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병원년의 유년화기를 의미하는데, 심리적으로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염정화기에다가 탐랑화기, 도화성이 이렇게 화기를 맞으면 이게 대한복덕궁이거든요. 대한복덕궁에 안 그래도 천천화기가 있는데, 염정화기가 유년화기까지 또 이렇게 인동되었다는 것은 조마조마하는 상황이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고, 좀 멘탈적으로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운세를 봐도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에요. 지금 27년도도 재생살이 되는데, 여기서도 또 겁재가 쟁제를 하긴 해요. 근데 이 칠살로 겁재를 제압할 수는 있긴 해요. 토국수라고 하죠. 현관 칠살 무토가 개수 겁재를 극한다. 어느 정도는 극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하냐면, 편관이란 거는 내가 가진 문제죠. 그러니까 정제 정화가 편관을 생하고 있다. 화생토. 일단은 내가 돈 문제가 있다. 칠살이 또 겁재를 극한다. 지금 토생 금이 없잖아요. 금이 없으니까 토극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편관이 겁재를 극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 빚을 졌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좀만 기다려 달라. 내가 나중에 돈 드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문제로 상대방이 나를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문제로 인해서 겁재가 나의 돈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압하기가 쉽지 않다. 내 돈을 내어줄 팔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대세운에서 재생살이 됐다는 건 이때도 힘들긴 한데, 이때는 정제로 나타났단 말이죠. 정제라는 것은 내가 달마다 꼬박꼬박 얻는 월급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현재가 큰 돈, 큰 돈에 의한 문제라고 본다면, 정제는 나의 고정 수입에서 빠듯한 문제라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매달 받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6년도에 팔리지 않을 거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팔리더라도 힘들 거다. 그게 27년 정민년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26년 11월에 팔리든 1월에 팔리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팔더라도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팔아야 됩니다. 팔렸는데 지금 재생살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은 팔리긴 했는데도 힘들다. 팔리든 안 팔리든 힘들다. 팔리면 손해를 엄청 봐서 힘들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매달 받는 재물을 이 겁재들한테 줘야 돼요. 이 겁재가 의미하는 것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뭐 은행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입자한테 줘야 될 돈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손해보고 팔았다면 은행에다 내야 될 이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팔리긴 했으나 내 고정 자산, 매달 들어오는 고정 자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이거 무토 칠살이 겁재를 어느 정도는 극을 해가지고, 내가 100만큼 빠져나갈 돈을 한 6, 70 정도만 빠져나가게
이 칠살이 겁재를 극한다. 자, 그리고 28년에는 지금 지지는 보면은 자수, 신금, 진토가 삼합을 하죠. 내 월급은 이제 내 돈이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뺏겨요. 근데 이게 뺏기는 대상이 일단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정민년에서 무신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정관이 축토가 있잖아요. 지금 이걸 남편이라고 해석하면 지장간의 개수 그리고 기토는 이제 통근으로 해석을 하면은 무토라고도 무토가 투간 통근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개수하고 무토가 지금 천간에 나와 있죠. 이게 무게합을 합니다. 이게 뜻한 게 뭐냐? 남편이 아내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관은 기토가 같은 속성인 무토가 지금 통근되어 있죠. 지금 편관이 두 개가 있고 겁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정관이 가진 능력으로 겁재가 내 돈을 빼앗으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합거가 되죠. 지금 이 내담자분께서는 집이 어, 남편분이 50, 아내분이 50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내분께서 지금 내담자분이 아내분이신데 그 아내분이 겪고 있는 지금 재정적인 문제를 남편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29년 기유년은 이나마 이때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긴 할 거예요. 왜냐 관이 떴죠. 천간에 기토 정관이 떴습니다. 재생관이 되죠. 재생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재생살이 좀 강하긴 하지만 관으로도 유통이 된다. 그래서 용관 제겁이죠. 정관이 겁재를 극한다. 기본적으로 재생관이라는 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 돈을 벌어서 얼마 정도 갚았다. 근데 뭐 그렇게 깊은 뿌리는 아니지만 일단 기토 정기가 투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 남편분이 어떠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 겁재한테 뜯겨야 될 돈을 떠안거나 아니면 대신 납부했다고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지를 보면은 칠살과 유금, 정인이 있죠. 신유합이 됩니다. 지금 정관하고 합을 해요. 토생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문서 문제를 부동산 문제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내가 가진 부동산 문제를 남편이 어느 정도 떠안아가지고 빚을 갚아 나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경술련은 살인 상생이 되죠. 토가 천간에 편인이 경금이 떴다. 살인 상생이 되나 재생살 살인 상생. 근데 인성이 겁재를 생하는 것도 문제죠. 화생토 토생금이나 금생수가 되지만 이 문서로 인해서 금생수가 돼가지고 수국화를 한다는 것은 이때쯤 되면은 문제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에서 편관이 충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지에서 편관이 충을 하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술토의 중기 정화하고 지금 진토의 중기 개수가 있잖아요. 지금 개수는 천간에 투관되어 있고 정화는 통근되어 있습니다. 편제를 통해서. 속성이 같다는 걸 의미해요. 통근은. 투간은 정확히 같은 글자가 와야 투출 투간이라고도 하고 통근은 그래도 같은 속성이 다르지만 같은 속성이 투간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은 정계충을 하죠. 정화와 개수가 지장간 안에서 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술충이가 돼가지고 수국화가 더 극대화된다. 경술면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